안녕하세요. MEP 실무 뜯어먹기 기계 파트의 SCK 하늘새랑 오토데스크의 곽태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4화 컨텐츠에서는요, 파이핑 시스템 설정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 파이핑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장님? 파이핑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배관의 용도를 모델링에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시스템을 어떻게 추가하면 되는지, 두 번째로 배관의 색깔이라던가 이런 거를 변경을 하면 설계를 하면서도 좀 보기가 좋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3D 뷰 혹은 2D 인면, 평면, 단면들에서 어떻게 얘의 이제 가시화 방법들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물량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레빗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파이핑 시스템 설정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볼 건데요. 먼저 레빗에서는 이제 파이프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파이핑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부장님 저희가 실무에서 봐도 뭐 파이프 한 종류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뭐 두께도 다르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재질도 다 다르지만 그 파이프 안에 흐르는 유체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것들을 기준으로 파이핑 시스템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건 이제 저희가 샘플 모델링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직접 원하는 이제 파이핑 시스템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레빗에서 이렇게 파이핑 시스템을 추가하는 이유 자체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렇죠. 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뽑으실 때나 뭐 이럴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나눠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레빗에서 한번 파이핑 시스템 추가하고 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게요. 자, 레빗 창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여기 배관이 이제 다 그려져 있죠. 이 배관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메카니컬 특성 안에 시스템 타입, 시스템 네임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타입도 이렇게 눌러보면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타입들은 여기 그 프로젝트 브라우저 안에 네. 이 패밀리 쭉 내려가 보시면 파이핑 시스템 네. 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곳에 요 값들이 다 있죠. 네네네. 여기 요 데이터들을 이제 뭐 사용자가 설계를 하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거나 뭐 필요 없는 건 삭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파이핑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 레빗에서 정의되어 있는 파이핑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빗은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드리는 네. 특성들은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특성이죠. MEP 템플릿을 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레빗 프로젝트 안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시스템 타입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특성에 맞추어서 사용자가 원하고자 하는 시스템, 추가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 이 기본 특성을 복제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하이드로닉 서플라이라는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 이제 메카니컬 특성 쪽에 이제 계산, 플루이드 타입이나 템퍼리처 같은 값들이 있죠. 네. 하지만 아더로 들어가 보면 거기 메카니컬 특성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 어떤 이제 추가적인 그 파이핑 시스템을 구성을 하실 때 이게 뭐 소방배관이다, 네. 아니면 서플라이다, 리턴이다,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시스템을 복제해서 설정을 수정하는 방식,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서플라이 배관을 하나 추가한다고 봤을 때 뭐 하이드로닉 서플라이 배관을 우클릭을 해서 듀플리케이트를 한번 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2가 붙은 듀플리케이트 된 게 나오죠. 요 데이터를 값을 바꿔 가지고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고 네.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MEP 샘플이라는 거 하나 신규로 만들었는데 네. 예를 들어 배관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그리거나 이번에 한번 새로 그려볼게요. PI 단축을 통해서 임의의 배관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려진 배관에는 시스템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정의된 시스템 안에 저희가 만든 MEP 샘플이라는 이제 시스템이 추가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장님, 이 추가된 이 지금 파이프를 보면은 이 MEP 샘플을 추가를 해보면 거기 기본적으로 이제 메카니컬 값이 들어 있잖아요. 네. 이 메카니컬 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메카니컬 값이라고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네. 뭐 아까 워터인데 워터 템퍼레처가 4도라고 나왔는데 그 템퍼레처를 바꾼다거나 그 정도는 가능할까요? 네, 설정된 시스템에서 네. 우클릭을 통해서 이제 타입 프로퍼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정의된 파이핑 시스템들은 전부 타입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타입 안에서 값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보니까 온도뿐만이 기본적인 아니라 플루이드 타입 타입도 같은 경우도 네, 변경이 가능하네요.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파이핑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네. 몇 가지 저희가 사례들을 좀 만들어 봤죠. 결국 도면상 혹은 3D상에서 이 객체가 이 타입에 맞춰서 만들어진 객체가 어떻게 보이게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들을 물량을 산출을 할 때 그 시스템 타입에 맞추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레빗 같은 경우에는 3D 툴이다 보니까 이런 보여지는 가시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축 요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뭐 물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VV 이제 단축어 VV고 네. 가시성 그래픽 이제 조절 창에서 많이 조절하시는데 사실 MEP 요소는 그게 안 되잖아요. MEP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시성을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벽체라던가 기둥 같은 것들을 따로 보고 싶을 때 우리 기둥만 보자, 벽체만 보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관은 각기 다른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배관만 보자 해서 보더라도 뭔가 필터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시성으로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들을 좀 정의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컬러링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가시성을 바꾸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프로젝트 내에서 기본 세팅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특정 3D 뷰나 2D 뷰에서 가시성을 좀 변경하는 법, 이 두 가지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샘플로 그린 이 MEP 샘플이라는 시스템의 배관에 이제 뭐 레이어 색깔 바꾸듯이 CAD에서 레이어 색깔 바꾸듯이 요 색깔을 좀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방금 이제 만든 MEP 샘플에 우클릭을 해서 타입 프로퍼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픽스 오버라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의 이제 보여주는 라인 속성을 한 번에 변경시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뭐 솔리드 패턴에 색상을 한번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네. 솔리드에 빨간색으로 전부 바꿔라 라는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테두리가 약간 빨간색으로 바뀌었네요. 네, 요거는 3D 환경에서 테두리 선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고, 네. 이 뷰가 이제 2D 뷰로 들어갔을 때는 그 2D에 보이는 이제 객체 디테일 수준에 따라서 단선이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선들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단선 객체로 하면 이제 단선 객체에서도 색깔이 모두 한 번에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프로젝트 전역적으로 그래픽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네. 특정 뷰에서 특정 시스템의 색깔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건 그냥 삭제를 하고요. 기존의 샘플 모델 중에 예를 들면 하나 배관을 클릭을 해봤더니 여기 FCR이라는 시스템 타입이 있어요. 네. 지금 이것만 이렇게만 봐서는 저 시스템 타입이 FCR이라는 시스템 타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보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이렇게 맞아요. 탭 선택으로 객체를 선택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나머지를 이제 하이드 시키는 방법으로 이 배관들을 볼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하면 다른 객체들 간의 관계도 좀 보기가 어렵고 그쵸. 그런 네.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얘만 다른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하는 내가 알기 좋은 방법으로 하이라이트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VV 명령을 쓸 건데요. 네네. 자, VV 명령을 쓰면 여기 이제 그래픽 오버라이드 메뉴들이 엄청 많죠. 그 중에 저는 필터를 네. 사용을 할 겁니다. 아까 선택한 객체의 시스템 이름이 FCR이었어요. 네네. 네, 그걸 추가를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필터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 새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먼트에서 필터 신규 추가를 하시고요. 이름은 FCR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R에서 내가 필터를 하고 싶은 건 배관에 관련된 거니까 가장 간단하게 보자면 배관 파이핑 액세서리, 파이프 피팅이 되겠죠. 그거를 찾아서 네, 파이프 액세서리, 피팅, 파이프 요 객체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룰로 바꾼다라는 거가 되겠죠. 여기서 자, 시스템 타입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시스템 타입이 equal 하면 지금 프로젝트에 있는 시스템 타입들이 드롭다운 메뉴로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서 FCR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FCR 선택하면 이제 애드 하셔야죠. 맞습니다. 네, 애들을 누르시면 FCR이 보이죠. 네네. 이렇게 일단 필터는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필터에 어떠한 액션을 이제 취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냐가 이 뒤에 있는 요거겠죠. 그럼 저는 패턴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패턴을 전부 솔리드로 바꾸고 컬러는 오렌지로 바꿔달라 라고 하고 OK를 누르면 해당된 이게 시스템에 하이라이트가 딱 되네요. 네, 객체들만 전부 하이라이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필터는 사실 다른 뷰로 가면 적용이 안 됩니다. 정확히 딱 이 뷰에서만 적용이 되지만 이미 우리가 이 필터 안에 이제 새로운 필터를 룰 베이스드 필터를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네. 다른 뷰에 가서도 그 뷰를 불러와서 적용하면, 패턴을 입혀주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을 또 활용하는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케줄, 네네. 물량을 보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주 간단하게 할 거니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 FCR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객체의 배관만 파이프만 모아서 스케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전체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간단하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아마 스케줄 뽑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냥 따라가자면 뷰에서 스케줄 신규 추가를 하시고 파이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 선택을 하고 파이프 스케줄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필드를 넣을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패밀리 타입을 먼저 넣고 배관의 사이즈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사이즈를 다이아메타. 다이아메타를 넣고요. 또 뭘 넣어볼까요? 길이가 있어야겠죠? 물량을 본다고 했으니까 배관의 길이. 자, 배관의 길이를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에 관련된 속성들을 좀 넣겠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시스템 타입하고 시스템 네임을 넣을 것인데 네. 요거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OK를 누르면 자,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자, 보기 좋게 이렇게 바꾸고요. 이름을 보면 각 배관들 여기 이제 프로젝트에 그려져 있는 모든 배관들이 보이고 이제 다이아미터, 랭스, 시스템 타입 네임들이 보이는데 저는 여기에서 요 배관만 선택하기로 했죠. FCR. 네네. 나 FCR 배관만 필터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필터에 들어가서 필터 바이
시스템 타입으로 필터를 하고 싶은데 시스템 타입이 없죠. 그러네, 네임만 있네요. 네, 사실 시스템 타입은 이제 레빗 프로젝트 안에 시스템 타입이 시스템이 정해지고 나면 새로 시스템 타입으로 배관을 그릴 때마다 이제 뭐 닫힌 배관 라인이 되었던 이제 하나의 연결된 배관 시스템이 될 때마다 이제 시스템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CR이라는 배관 시스템은 FCR 배관 시스템이 전체 프로젝트 안에 FCR 배관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FCR 시스템을 가진 여러 개의 배관 다발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각 배관 다발마다 그 시스템 이름이 숫자 하나씩 늘어나면서 정의가 되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리스트를 보면 그런 식으로 네네. 정의가 된 걸 보실 수가 그래서 있죠. 이렇게 숫자가 뒤에 붙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시스템 타입으로는 필터링이 되지 않고 저 시스템 네네. 네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시스템 네임에서 이제 이퀄로 하면 이제 각 시스템별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FCR을 한 번에 되지만, 선택할 수가 없어서. 네. 하지만 여기에 이제 contains라는 이제 이름을 쓰고 FCR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FCR 시스템 타입을 가진 모든 배관이 선택이 됩니다. 배관 라인이 달라도 선택이 네네.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뭐 예를 들어 이 열을 그냥 컬럼을 하이드? 그냥 네. 하이드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스케줄을 뽑으시면 어차피 다 여러분들이 엑셀로 내보내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엑셀에서 충분히 이제 뭐 필요한 거 필터링 하셔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핑 시스템 설정하는 법과 또 활용하는 방법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파이핑 시스템도 다 다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워터로 진행하긴 했지만, 사실 파이프만 흐르는 유체는 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네. 워터라도 뭐 소금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것보다 더 유독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일일이 설정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혹시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최대한 답변을 닿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하단 링크 클릭해 보시면은 설문조사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사은품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